제25대 한국연극협회 임원 개선 선거 이사장 후보 기호 2번 박장렬과 함께하는 정책 토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호 2번 박장렬 후보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김태수 선생님, 그리고 오래원님 이렇게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저는 사연은 남겨놓습니다. 네, 제25대 한국연극협회 임원 개선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연극계 연극 정책들을 짚어보고 후보자의 정책 제안에 대해 분석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해봤습니다. 네, 한국연극협회 임원 개선 선거가 이번 달 2월 22일 2시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시작되는데요. 이 선거가 전체 연극계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게 한번 해주시죠. 네, 연극협회를 맡아서 운영을 하는데 일단은 그런 자리를 맡으면 개인이 아닌 그렇죠. 국민이고 결국은 개인 아무개가 아니라 연극계를 대표해서 전체 흐름을 잡아가는 그런 중책을 맡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장이 누가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연극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 하면서 가능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네. 사실 어떤 사람이 될지에 대해서 다들 관심을 갖는 것은 그것에 의해서 우리 연극계가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좁게 보면 우리 연극계 얘기이기도 한데 좀 더 넓게 봐와서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쉽지 않게 있겠죠. 그동안에 쭉 있었던 일을 보면요. 우선 조금 더 넓혀서 예술계를 봤을 때 현실에 가장 빨리 가장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연극계. 그래서 연극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술계 전체가 어떤 움직임을 갖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결국 예술을 통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정신을 우리가 인도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연극이라는 장르가 가장 강렬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예술 장르인 것 같아요. 직접적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연극협회 이사장이 어떤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회에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사장 후보로 출마하셨는데 출마 소견 말씀해 주십시오. 후보로 출마한 기호 2번 박장렬입니다. 글쎄요, 한국 연극계에 앞서 오성원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연극계가 미치는 예술계 또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엄청나죠. 한 예를 들자면 예술인복지재단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가장 앞에 서서 앞장서서 아마 연극계가 이야기를 했고 그 전에 예술인복지재단이 생기기 한 10년 전부터 연극인 복지재단이라는 걸 세워서 연극인의 복지를 위해서 싸웠고 또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사실 연극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한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이사장이 무슨 생각을 하고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예술계에 미치는 영향 아울러서 예술가들이 또 연극인들이 대한민국의 국민들한테 어떤 느낌으로 또 어떤 위상으로 자리 잡느냐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사장이라는 위치는 가장으로서 또 리더로서 또 정책가로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6년간 서울연극회를 이끌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경험 그리고 사업적인 경험 그리고 복지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 경험을 이사장을 통해서 한국 연극회 또 전체 예술계 또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자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공약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차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사장이라는 것은 한국연극회 이사장이라는 것은 정책과 그리고 꿈을 함께 나누고 미래를 설계하는 정말 중요한 직책이고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연극계의 향방이 또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우리 박 후보의 출마 소견을 들어보니까 만약 기호 2번 박장렬 후보가 이사장에 당선이 되면 한국 연극계가 상당히 많이 발전적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 현장 연극인으로서 그 세 후보 중에 가장 현장에 가깝고 연극하는 사람, 그다음에 이 연극인과 함께 한다라는 이 장점을 갖고 있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다니면서 이제 각 지역에서 하는 얘기는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그냥 상대 후보의 디스,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 말고 부정적인 면만 주로 얘기하고 있고, 우리 박 후보는 공약, 앞으로 할 정책,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면서 더 에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러니까 현장과 행동을 함께 한다, 뭐 그런 단점. 네. 선거 때만 되면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잖아요. 그 정책하는데 그 정책이 무엇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정책이 공허한 거는 뭐냐면 현실이 없을 때 공허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설계라는 것은 이게 이제 워낙 그 현실에 적용을 안 해보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용감한 사람들은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실패도 많이 하고 그렇죠. 욕도 많이 먹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을 안 해보는 그런 어떤 것들이 득세를 하게 될 때 그것에 현혹되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후보 그 공약은 제가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이제 내가 박장렬 후보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이제 그 서울연극협회에서 쭉 한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 장점이라고 하면은 겁이 없이 실행을 한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행하다 보면 실패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먹는데, 근데 정책이라는 것은 그래야 정교해져요. 그 시행착오를 계속 겪으면서 정교해지는 것이 정책이지, 그것이 무슨 딱 한번 발표하면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현실과의 그 연계,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실행하는 그 자세가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가 저는 정책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했고, 때로는 그 실패도 하고, 때로는 성공도 했던 것이 아마 한국연극회 이사장 후보가 되고 앞으로 만약 된다면, 이사장이 된다면 아마 그 정책을 실패를 되도록 덜 하고 이끌 수 있는 가장 적임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어쩌면 지난 6년간의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해봤던 경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기호 2번 박장렬 후보께서 생각하는 정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주 우스갯소리로 우리 어렸을 적에 도시락에 보리 싸갔잖아요. 보리가 몇 프로인지 정말. 그렇죠. 그것이 텔레비에도 계속 나오고 라디오도 나오고 하다못해 이제 집에서까지도 이제 학교에서까지 뭐 그렇게 뭐 혼식을 해야 된다. 또 어떨 때는 밀가루를 먹어야 된다. 또 어떨 때는 쌀이 넘치니까 또 쌀을 많이 먹어야 된다. 막걸리도 만들었죠. 네, 막걸리도 만들고. 그러면서 사실은 모든 국민들은 그 정책을 만드는 거기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삶이 바쁘기 때문에. 네. 그 이 정책이 옳냐, 옳지 않냐, 뭐 디테일하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리더가 중요한 게, 이 정책은 어떤 흐름을 만드는 거고, 연극계의 모든 회원들은 열심히 작품을 하는 것이 아마 소명이겠죠. 그러니까 가장 행복한 아마 연극계의 모든 사람들은 그냥 작품만 열심히 하면 그 작품을 어떻게든 홍보 마케팅 해주고, 또 외국에도 보내주고, 뭐 기금도 공정하게 나눠주고, 상도 공정하게 나눠주는 그런 굉장히 공정한 흐름을 만들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정책이라는 건 좋은 흐름을 만드는 것이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 지금 한국 연극계에는 그동안 좋은 흐름이 있었나? 그게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뭐 그런 걸 바꿔보고 싶어서 나오기도 했고, 제가 지역을 쭉 돌아다니면서 느낀 거는 본부협회, 그러니까 한국연극협회가 과연 지역과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소통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 어떤 흐름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더군다나 더욱 잘못한 것은
각자의 지혜별로 뭐 경남이든지 각 16개 시도지회가 있는데 그 시도지에서 하고 있는 좋은 흐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경남의 흐름은 강원이 모르고 전남의 흐름은 또 서울이 모르고 이렇게 각 지혜의 흐름을 그 각자가 하고 있는 흐름을 전체적으로 모르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것은 뭐 결국은 이 지금 21세기는 뭐 정보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그런 거를 그 좋은 흐름을 본부 한국연극협회에서 왜 서로 간에 소통하고 그 흐름을 모르게 했냐. 사실은 정책이 사업이기도 하겠지만 도대체 연극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를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정책이라는 거는 진짜 어떤 흐름이 느껴지게끔 하는 거. 아, 지금 시대는 이런 흐름이 가고 있구나, 이런 에너지가 가고 있구나, 이런 정신이 가고 있구나를 직시하고 또 모든 회원들에게 그걸 소통의 창구를 통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정부에서 또는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또는 뭐 한국연극협회에서 무슨 정책을 하는지 바로바로 빨리 알려주고 빨리 또 피드백을 받고, 그리고 동떨어져서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지혜와 함께 정책을 움직이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한 단체의 장이라는 것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존재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 단체에 속해 있는 여러 회원들과 같이 소통하고 그래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것이 단체의 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 연극협회 단체장들이 그런 역할을 빼어나게 잘한 분이 잘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기호위원 박장렬 후보께서는 만약에 되신다면 그런 것을 아주 잘 긁어줄 수 있는 그런 후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 4대 공약을 내세웠더라고요. 한국 연극이 역사가 한 10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새로운 100년의 문을 열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거기와 연계해서 각 공약들 쉽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한국 연극이 100년이 넘었고 또 21세기를 맞고 있고 뭐 연극계의 그 많은 인적 물적 자원들이 확대되고 풍부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있는 또 많은 그 전국에서 연극을 하시는 분들의 의지와 뜻을 모아서 좀 한국 연극 이렇게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정책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좀 해보자 하고 4가지 공약을 설계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와 함께 움직이며 일하는 한국 연극입니다. 두 번째는 현장과 함께 정책으로 일하는 한국 연극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고 열어가는 한국 연극. 네 번째, 회원 권익을 꼼꼼하게 챙기는 한국 연극을 준비해봤습니다. 예. 그 네 번째, 회원 권익을 꼼꼼하게 챙기는 그 공약이 아주 귀에 쏙 들어오는데요. 사실 그 예술하는 사람들은 다 각자의 예술 방향,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정책들은 아마 각자의 길을 잘 가도록 탄탄한 뭐라고 할까요? 베이스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한다면 회원의 권익이라는 건 사실 누가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면 참 개인이 스스로 챙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을 볼 때 네 번째 공약, 회원의 권익을 꼼꼼하게 대리해서 챙겨주는 그런 협회를 만들겠다.